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희석한다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희석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락스를 물로 어느 정도까지 희석하느냐. 또 소주에 희석식 소주가 있다. 그렇죠? 이 희와 석과 관련된 낱말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희석은 한자로 희는 드물다 하는 것이에요. 석은 푼다 하는 뜻이에요. 드물다, 풀다. 이대로만 보면 뜻이 잘 안 통합니다. 희에 조금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물희는 벼화와 발알희다. 발음이 여기서 왔죠? 벼다. 그러면 벼가 뭔가 좀 촘촘하게 심어져 있지 않고 조금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덤성덤성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알희자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수근근자가 있죠. 수근근이에요. 배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효인데 이렇게 X로 되어 있습니다. 배를 짠다. 배를 짤 때 상당히 덤성덤성하게 짠다. 아주 치밀하게 짜지 않고, 그렇죠? 천을 성기게 짠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천의 발이 드문드문하다. 그래서 드물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바란다. 글쎄요. 뭔가 드문 것은, 귀한 것은 바란다. 막 그렇게 할까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천에 술을 잘 놓은 것이다. 술을 많이 놓은 천은 좀 귀하다. 그렇죠? 귀한 것은 드물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발알희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드물다는 뜻이 있었다. 벼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밀집해 있으면 성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띄어져서 심는다. 그래서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드문드문 심었다. 벼가 드문드문 서 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드물다. 풀석은 복잡한데 분별할 변자, 부수자죠. 그리고 엿볼 역이다. 엿본다. 여기 보면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눈목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행하다 할 때 행이다. 다행하다. 이것은 사람이 수갑을 찬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갑 찬 죄인을 이렇게 쭉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계속 감시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분별할 변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의 발바닥을 얘기한다. 그렇죠? 짐승의 발바닥이다. 그러면 짐승의 발바닥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무슨 발바닥이라는 걸 풀어낸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이죠. 해석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드물희는 성기다. 그렇죠? 성기다. 덤성덤성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덤성덤성 있다는 것은 용액으로 치면 좀 묽다. 진하지 않고 묽다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희석에서는 묽다라는 막 그런 의미로 쓰인다. 국어사전을 보니 희석은 용액에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농도를 묽게 하는 것이다. 풀어서 물을 더 푼다. 그렇죠? 좀 진한 것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물을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풀어서 묽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 또는 다른 용해제를 가하여 묽게 하는 것이 희석이다. 네. 글자 그대로 이렇게 따져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원액에 물 따위를 풀어서 푸는 자 석이다. 그리고 묽게는 희다. 이렇게 해서 묽게 하는 것을 희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농약을 희석한다. 그는 술을 물에 희석해 마셨다. 이 음료는 사과 원액을 희석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는 물에 희석된 홍삼액을 마셨다. 이런 우리가 희석이라는 낱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시키는 용제를 희석제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다. 그렇죠? 희석식 소주다. 네, 주정에 이렇게 물 같은 걸 더해서 도수를 낮춘 것이다. 물론 상대적인 소주는 이제 정류식 소주다. 그렇죠? 정류식 소주.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때 희석이란 말을 쓴다. 글자를 볼까요? 이게 드물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드물다. 희귀하다. 드물어서 귀하다. 그렇게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희귀병이다. 네. 희귀종이다. 기도 좀 드물다. 귀한 것은 적다. 그렇죠? 희대. 어떤 시대에, 한 시대에 드물다. 네. 희세. 한 세대에 드물다. 희대의 사기꾼. 그렇죠? 희대의 사기고,
또는 막 희대의 영웅, 희세의 영웅, 막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희미하다, 희미하다. 미는 작다, 드물고 작다, 희미하다. 희박하다, 드물고 엷다. 그렇죠. 희박하다. 희소하다, 드물고 적다. 네. 희성이다. 성씨가 좀 드문 성씨다. 그렇죠. 희토류다.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희토류, 드문 희토류 어떤 원소라든지, 그렇죠. 귀한 흙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희한하다. 참 희한한 일일세. 한도 드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고희다. 올해 예부터 드물었다. 희수다. 드문 나이다. 그렇죠. 희년이다. 드문 나이다. 이것은 다 70살을 얘기한다. 70살. 70살을 고희 또는 희수 또는 희년이다. 이렇죠. 이 고희란 말이 인생 70 고래희다. 그렇죠. 네, 두보의 곡강시에 나오는데 인생 70년 산다는 것은 옛날부터 드물었다. 막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요즘은 아주 평범한 막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석은 푼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다. 엉킨 것을 풀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해석, 문제를 푼다 할 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풀어준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석의 하면, 의는 뜻을 얘기합니다. 뜻, 의미할 때 뜻. 예. 석의는 뜻을 푼다는 그런 얘기죠. 해석이다. 해석한다. 풀고, 해도 푼다는 것이죠. 석도 푼다는 것이다. 어떤, 자세하게 풀어서, 나누어서 푸는 것을 얘기한다. 석방은 어떤 석방한다. 풀어준다. 예. 묶은 사람을 풀어주는 게 석방, 방은 놓아준다는 뜻이죠. 보석을 한다. 보석. 보정을 해서 풀어준다. 예.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석을 해준다 할 때 누구의 보정을 받고 또는 보정금, 보석금을 받고 막 풀어준다. 성명, 아주 밝게 해석한다.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석연하다는 것을 풀어서 아주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밝게 보여준다. 풀어 밝게 보여주는 것이 성명이다. 주석이다 할 때는 주자를 두 개로 쓴다. 석가모니 할 때도 이제 이 석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것에 석자를 많이 쓴다. 수, 불, 석권, 손에서, 권은 책입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엿벌력자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눈목자와 다행 행자다. 이 글자와 비슷한 것이 위에 이렇게 눈목이 아니라 피혈자 같이 점이 하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못을 얘기한다. 못, 고다. 또는 남성의 생식기를 할 수 있는 불알, 고다. 그래서 고환이다. 고환. 그렇죠? 고녀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 성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을 고녀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온 김에 보면 우리가 남성의 어떤 성적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자라고 한다. 이것을 북고자를 쓴다. 왜 그렇게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성은 또 성기능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여성은 고녀라고 쓴다. 북고자를 쓴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자. 위에는 엿벌력은 다행히 행자인데 여기는 매울 신자를 쓰고 옛고자를 쓰면 허물고자다. 글자가 조금 비슷하다. 그렇죠? 완전히 단자지만 무고하다. 허물이 없다. 무고한 백성 할 때 무고하다. 무고한 사람. 자, 이 엿벌력자가 맞는 글자가 많습니다. 말맞자를 붙이면 역을 얘기한다. 역, 스테이션. 그렇죠? 역전이다는 역 앞이다. 예, 역전 앞 할 때 역전이다. 예, 이을 전자를 쓰면, 전할 전자를 쓰면 역전 마라톤, 역과 역을 이렇게 이어서 달리는 마라톤, 역전 마라톤. 요즘은 구간 마라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을 넣으면 번역한다. 번역, 통역. 그렇죠? 예, 역관, 예, 역관. 실사를 넣으면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풀어낸다. 연역이다. 연역. 어떤 사실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풀어내는 걸 연역이라 한다. 우리가 회동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치윤이라는 실학자가 쓴 18세기인가 쓴 우리의 역사죠. 회동 역사. 그때 역사, 예,
뭐 일반적으로 역사는 이 역자를 쓰지 않죠. 역사, 지낼 역을 쓰는데 여기에는 역사를 풀어낸다. 막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해동 역사. 삼수를 붙이면 못이다, 못택이다. 윤택하다, 광택이 난다. 구두에 광택이 난다. 혜택을 입었다. 그렇죠? 뭐 덕택이다 할 때 이런 못택을 쓴다.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이면 가려낸다. 손으로 가린다. 선택한다. 간택한다. 왕이나 뭐 왕자나 왕녀의 짝을 고르는 걸 간택한다. 선택을 당했다는 것은 피택이다. 피택되었다. 막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자, 쇠금을 넣으면 방울탁이에요. 방울탁. 목탁이다. 그렇죠? 신문은 사회의 목탁이다. 그리고 금탁이라는 것도 있다. 목탁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어떤 방울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흔들고 방울이 있는데 이 안에 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쇠로 이렇게 만든 방울이 있는데 여기에 방울추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목탁이고 이것이 쇠로 되어 있으면 금탁이라 한다. 나무로 되어 있으면 올리면 소리가 좀 말하자면 조금 부드럽죠. 근데 쇠로 되어 있다. 쇠로 된 추가 들으시면 소리가 아주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군사 같은 어떤 비상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알려줄 때는 금탁을 울립니다. 전쟁이 나서 뭐 도적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 비상시에 할 때는 금탁을 울린다. 쇠방울을 울린다. 그렇지만은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하게 다른 뭐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목탁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방울탁인데 사람 이름에 쓰면 가끔 택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 택. 우리가 무슨 누구누구 택.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시장을 한 분이죠. 양택식이라는 분. 원래 탁이다. 이 글자를 읽으면 인명용어로 읽어도 원래는 탁이다. 근데 택으로 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글자를 쓰고. 네. 그런데 실제로 뭐 행정기관에 가서 나오는 거 보면 탁으로 나온다. 택으로 읽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오늘 희석한다. 예. 묵다는 것이요. 지나지 않다. 푼다. 예. 무엇을 풀어서 묽게 한다. 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푼다. 막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발할 희자를 주로 많이 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글자가 상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많이 쓰지만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석자는 글자가 좀 간략화되었습니다. 신자자가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는 물론 석자가 또 조금 달리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희석한다 하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